너무 소중했던 당신은 처음으로 외부 프로덕션과 배급 계약을 맺은 작품이었다. 프랑스 프로덕션 라 파브리크는 웬만큼 나 프랑스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절대 알 수 없는 작은 마을 쌍로홍 르미니에에 위치한 작은 프로덕션이었다. 프로듀서를 맡은 남편 자비에와 와이프 온나, 이 둘을 비롯 한두 명의 어시스트로 돌아가는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였지만 30년 넘도록 해당 지역 및 프랑스 안에서 명성을 유지해오던 색깔이 있는 프로덕션이었다. 나는 작품이 막 제작 궤도에 오르던 2011년에 프로덕션에 직접 연락을 했다. 내 작품의 배급사가 되어달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기획서와 아트워크, 작업되어진 프롤로그 영상을 프로덕션에 보냈고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작품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3년 2월에 정식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들은 나의 첫 배급사가 되어주었다. 나는 이 프로덕션을 떠올릴 적이면 마음이 아프다. 만약 내가 흡연자라면 나는 씁쓸하게 담배 한 대를 물고 나서야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배급 이야기를 함께 했던 프로듀서 자비에는 지금 고인이 되셨고 프로덕션 라 파브리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건 애니메이션이 완료되던 그해 겨울 그리고 이듬해 여름에 일어난 일이다. 이 이야기를 종종 사석이나 다른 이유들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나 스스로도 구체적인 내용을 헤집었던 적은 없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오래전 프로덕션과 나누었던 메일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잊고 지냈던 몇몇 기억들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영화제 참석차 한국을 다녀온 이후 나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 차차 생활을 정리했다. 더 머물면서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과 친구와 가족 옆에서 평범한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두 마음 중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결과였다. 나는 그 많던 작화지들을 솎아내고 정리했다. 그리고 남기고 싶은 그림들은 모두 한국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보내야 할 종이는 몇만 장이나 되었다. 몇 안 되는 살림은 주변에 나누어 주거나 중고장터로 내놓았다. 항상 떠날 채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짐을 많이 두지 않고 살게 되어 있다. 그림들, 먹고 자고 작업하던 벙커 침대 이외에는 그렇게 큰 짐도 없었다. 마지막에 남은 벙커 침대는 아들을 주려고 샀다는 어떤 아저씨가 나사를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남김없이 가져갔다. 한국으로 가기 전 프로덕션에서는 상영회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내 애니메이션을 볼 계획인데 내가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물어왔다. 상영회라니. 나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이니만큼 당연히 그곳에 직접 가겠노라 답했다. 그리고 상영회에 가는 김에 처음으로 프로덕션에 직접 방문할 계획도 세웠다. 프로덕션이 원체 오지에 있는 바람에 여태껏 한 번도 사람들과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0월 중순 몽펠리에 기차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산과 강을 건너 근 2시간을 달리면 도착하는 마을 쌍로헝 르미니에에 도착했다. 마을은 내가 방문했던 어떤 곳보다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딘지 모르게 외부 세계의 시간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가느다란 하천을 형성해서 마을을 관통하고 있었고 마을 곳곳에 하천을 가르는 작은 돌다리가 아름답게 놓여 있었다. 그곳에 프로덕션이 있었다. 나는 프로덕션을 구경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은 뒤 프로덕션에 마련되어 있던 작업자 숙소에서 홀로 밤을 보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 너머 총총 뜬 별, 졸졸 하천에서 들리는 물소리, 작은 곤충소리, 개구리 소리. 평화로운 공기가 뒤덮던 그 밤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상영회가 어디서 열렸었는지 완전히 잊고 지냈다. 관련해서 프로덕션 측으로부터 사진과 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이후에 후술할 여러 사건들로 사진에 대해 물어볼 기회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내 기억 속에는 몇몇 장면만 남아있다. 상영회가 열리는 영화관을 가던 길에서 만난 큰 홍학 무리를 보았던 장면. 바닷가가 훤히 내다보이던 아름답던 영화관의 모습. 오늘 10년도 더 지난 메이람을 뒤적거리면서 그곳이 몽펠리에 해변 팔라바스 레 플로츠라는 것과 팔라바스 레 플로츠 해변에 위치한
노틸러스 영화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늘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알아서 무얼 하나 싶어 애써 찾지 않았던 답을 오늘 알게 된 것이다. 상영회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좋았다. 너무 소중했던 당신뿐 아니라 감정 그 날카로움이나 고래와 같이 나의 전작들도 함께 상영이 되었다. 나처럼 이름 없는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아와 내 애니메이션을 봐주고 내 서툰 프랑스어를 들어주었던 따뜻했던 지역 주민들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다. 상영회가 끝나고 프로덕션 관계자들, 영화인들과 함께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즐거운 자리였다. 프로덕션에 머물렀던 건 2박 3일, 그리 길지 않은 일정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사람들과 작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동네 여기저기를 혼자 산책하면서 그 공간에 푹 빠져 지냈다. 프로듀서 자비에에게 차기작 바람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다음 작품 바람은 배급뿐 아니라 제작부터 함께하자 이야기를 했었다. 프로덕션에서 며칠 더 머물다 가라던 자비에의 친근한 제안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냐던 나의 무심한 대답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자비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들었다. 48세, 심장마비. 어릴 때 사고로 작은 뼈조각 하나가 코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바람에 불면증이 심하다는 말을 했었다. 프로덕션에서 본 내내 그의 손에는 커피와 담배가 늘 들려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SNS에 뜬 자비의 부고 소식에 멀리 한국에 있던 나는 핸드폰을 마주한 채 한참을 울었다. 이후 프로덕션은 휘청였다. 부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작은 회사였으니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온나는 어떻게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애썼고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배급 활동도 이어나가려 했다. 2014년 여름 앙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는 이전 해에 세상을 떠난 애니메이션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작은 상영회가 열렸다. 자비에를 추모하는 영화로 너무 소중했던 당신이 상영되었다. 선택의 이유를 물었을 때 온나는 짧게 그저 자비에가 이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라고 답해 주었다. 앙시 상영을 끝으로 라 파브리크를 통한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배급은 끝이 났다. 2014년 9월 쌍로헝 르미니에에 몇백 년 만에 홍수가 들이닥쳤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는 좁은 하천으로 쏟아들어져 왔고 산에서 밀려 들어온 빗물, 흙, 나무, 돌들도 동시에 쏟아져 내려와 작은 마을을 그대로 덮쳤다. 사람, 집, 재산,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 소중히 해오던 것들을 잃었다. 하천 바로 옆에 자리하던 프로덕션 건물 역시 온전히 홍수의 피해를 입었다. 온나는 사람들에게 메일과 함께 폐허로 변한 마을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 메일을 끝으로 더 이상 프로덕션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은 듯 했다. 그녀가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교류까지 끊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다. 한동안 프로덕션 웹사이트가 열려있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SNS를 비롯 프로덕션 웹사이트도 문을 닫았다. 그렇게 내 첫 프로덕션은 내 작품을 마지막 작품으로 남긴 채 영영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